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닥터스탁 시즌2.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유리나입니다. 자, 종목에 대한 고민, 시장에 대한 질문 있으신 분들 주식 닥터 시즌2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2는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데일리 TV에서도 실시간을 보실 수 있으니 종목 질문, 시장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시장을 이기는 소확주 매매 정종택 주식 닥터와 함께 해볼 예정인데요. 정종택 주식 닥터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 실행시킨 후 TV 화면에 보이는 이 QR코드 카메라에 가져다 대시면 영어 링크 나옵니다. 자, 그곳 누르시고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방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원의 문자 샵 3772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를 입력하신 후 정종택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는데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정종택 이렇게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특별한 상품도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원의 문자 샵 3772로 하하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끝난 후 50분 추첨을 통해 정종택 전문가의 소확주 매매 핵심 전략 3일 이용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익률도 하하, 계좌도 하하 이렇게 웃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 담았는데요. 50분 초점을 통해서 보내드리니까 샵 3772번으로 하하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선물 보따리 가득 안고 주식 닥터 시즌2 먼저 화면으로 전문가 만나보시죠. 자, 지수를 이기는 소확주 매매의 전문가입니다. 정종택 주식 닥터와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새롭게 주식 닥터 시즌2 합류를 하셨는데 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네. 오늘 좀 각오 한마디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 이데일리 TV의 이제 프라임 타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닥터스탁에 출연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영광 못지않게 막중한 좀 책임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 투자 정보를 다양한 플랫폼에서 편하게 좀 접근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잘하는 거,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좀 전달해 드려야지 이런 한 시간이 헛되이 소비되지 않고 알찬 정보를 많이 받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한다는 거에 대해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실적 대비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이게 단순히 싼 기업을 사자라는 취지는 아니고요.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을 투자를 한다면 자산 증식에 충분히 도움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넣고 그런 기업들을 발굴하는 방법까지 설명해 드리는 시간들을 닥터스탁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찬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프라임타임 모신 만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시장 좀 어떻게 흘러갔었는지 먼저 확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3대 지수 모두 좀 하락 마감이 되었죠. 연준의 긴축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경제 태풍이 이제 몰아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짙게 깔렸습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움직임 나타나면서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다 하락하며 거래를 마감합니다. 우리 시장 역시도 이런 좀 영향을 받은 걸까요? 양시장 역시나 주르륵 밀렸습니다. 코스피의 흐름 살펴보시죠. 오늘 1%대 하락 마감입니다. 2658포인트에서 장 초반 대비 탄력이 더 둔화되면서 하락으로 거래 마감됩니다. 수급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기관에서 계속 매도를 하게 되면서 강한 매도세에 못 이겨서 하락 마감됐는데요. 7,400억 원가량 매물 출회된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역시나 마찬가지의 움직임들 나타났는데요. 그래도 상승 탄력 좀 둔화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0.25% 하락 891포인트 선에 안착됐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들 살펴보시죠.
살펴보시면 개인은 저가 매수다라고 하면서 1,000억 원가량 물량을 담아냈고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 자세 나타났습니다. 자, 그 안에서 특징도 두 가지 좀 들고 와봤습니다. 삼성이 로봇 등 대형 M&A에 대해 여러 가지 돈을 풀겠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게 되면서 M&A 관련주들 살펴보시면 삼성 스펙 4호는 상한가까지 안착이 되어 있고요. 중공업, SDA, 우선주, 삼성중공업 모두 다 좀 오름세 나타낸 점 확인됩니다. 그 안에서도 에이테크 솔루션이나 휴림 로봇 등 오늘 급등세 연출된 것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 감염병 확산의 학회 모멘텀을 안고 선별적으로 강세 움직임 나타납니다. 이제 제약바이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기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 안에서도 제일약국은 14% 그리고 제일파마홀딩스 26%대까지 급등세 연출되며 거래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또 시장에 대한 특징주를 봤다면 시장에 대한 브리핑 한 줄평 들어봐야겠죠. 자, 정종택 주식닥터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시장 상당히 좀 최근 들어서 미 증시가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좋은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번 주 월요일이 미 증시가 메모리얼 대여 휴장이었고요. 화요일, 수요일 모두 약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흐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일 이제 지방선거로 휴장이었고 오늘 개장은 했지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코스피는 26포인트 정도,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견조한 흐름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뚜렷한 섹터와 어떤 흐름들,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는 부분들은 없었지만 원성이 두창 관련 주라든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주 그리고 오늘 5월 수출입 의료기기 쪽 임플란트 수출 잠정치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임플란트 쪽 관련된 기업들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플러스 좀 알파로 더 얘기를 드려보자면 PCB 기판 쪽 주가 흐름들이 좀 낙폭이 있었습니다. 코리아 서키트라든지 심텍이라든지 주가 흐름이 좀 낙폭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결국 해성DS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어떤 불안감들을 다 불식시키고 주가가 다시 드라마틱하게 올라간 것처럼 2분기와 그리고 하반기 실적 전망을 좀 잘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의 흐름 좀 이렇게 점검을 해봤다면 마감장 핵심 업종, 종목들도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로 직원의 횡령, 러시아 전쟁 리스크, 악재가 많았던 임플란트 대장 섹터들 좀 보겠습니다. 시장 대비 그래도 견조한 흐름 보였거든요. 상승 추세의 전환 시그널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전문가님? 네. 저는 오늘 5월 그 수출입 통계 데이터를 봤는데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임플란트가 55%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는 약 13%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한 악재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몇천억 대에 해당되는 이제 직원 횡령 이슈가 있었던 오스템 임플란트가 한동안 또 거래 정지가 됐었고 거래제가 됐지만 등락폭은 약 10% 내외 움직이는 흐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인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2등인 덴티움이라는 기업. 근데 덴티움이라는 기업은 러시아 시장 쪽에 좀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인데 아시다시피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좀 타격이 있지 않느냐의 부분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지만 4분기부터 어느 정도 실적이 좀 정상화된다는 데이터들을 좀 확인되면서 최근 주가 지수와는 다르게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였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상해가 최근 들어서 중국의 봉쇄권 이슈가 굉장히 컸었는데 6월 1일부터 다시 거래가 좀 그 봉쇄가 해제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실적 훼손이 아니라 실적 이연으로 3분기, 4분기에는 더 큰 고속 성장을 좀 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바닥은 잡았고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는 임플란트라는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같이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차트를 좀 보면 좋을지,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지 고민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네. 어떤 종목 좀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임플란트라는 기업을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기업을 좀 보고 있습니다. 덴티움이라는 기업은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상승폭이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고 있고 40일 이평선에 안착한 오스템 임플란트를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5월달 잠정 수출입 동향 임플란트 수치가 좋게 나왔다는 것도 오늘 주가 지수 대비해서 임플란트 쪽 섹터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좋았다는 것 같이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스템 임플란트 좀 좋게 보는 편이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유럽연합에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얘기 나왔습니다. 수입을 90%까지 줄이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을 좀 들썩이게 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보니까 뭐 태양광 그리고 풍력 섹터가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단기간에 이게 좀 모멘텀으로 봐야 될 건지 아니다.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겠지만 결국 선별적인 좀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받쳐주고 훌륭하게 나오는 기업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좀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단기간에 재료와 테마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보수적으로 전략적인 뭐 접근선과 매도선 그리고 손절선을 잡으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더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강하게 자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 에너지를 무기화시켜서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든지 그런 좀 공격적인 스탠스와 자세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 러시아에 대한 그 에너지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유럽에서는 알리파워 EU라고 해서 2027년까지 2,100억 유로 달러의 투자를 통해서 러시아의 그 에너지, 화석 연료 에너지 의존도를 0까지 내리려고 한다고 하는 노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2027년까지 풍력은 48기가와트, 그리고 태양광 같은 다시 얘기드리겠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48기가와트, 풍력 같은 경우는 36기가와트를 계속적으로 설비 투자를 높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은 정부 정책 그리고 각 국가 정책에 맞춰서 러브콜을 받고 수익성도 덩달아 성장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얘기를 좀 들어보자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게 지금 발전 원가가 굉장히 많이 싸졌고 경제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좀 받쳐주고 있는 삼강 M&T라든지 동국 SNC 그리고 하나솔루션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서 항상 그 산업이 좋지만 그 산업 내에서도 실적이 좀 도드라지는 기업들을 먼저 보신다면 계좌가 좀 더 튼튼해지고 우상해질 수 있는 좀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실적주를 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OCI와 삼강 M&T, 하나솔루션, 그리고 CS 베어링 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정종택 주식 닥터의 빨간맛 수익률이 비법 담겨있는 특별한 선물도 여러분들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시면 또 소확주 리포트 보실 수 있는데요. 검색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소확주 리포트 저희가 받으실 수 있거든요. 화면을 통해서 한 번씩 만나보시기 바랄게요. 첫 번째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QR코드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앱 실행시킨 후 TV 화면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영어 링크 나올 겁니다. 자, 그럼 폰 상단에 나오는 웹사이트 링크로 무료 입장되니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100원의 문자 샵 3772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문자번호 샵 3772를 입력하시고 정종택 이렇게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나오는데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정종택 세 글자 보내주셔야지만 여러분들 링크 보내드립니다. 자, 이어서 깜짝 선물도 여러분들 마련되어 있습니다. 100원의 문자죠. 샵 3772로 하하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생방송 끝난 후 50분 추첨을 통해서 정종택 전문가의 소확주 매매 핵심 전략 3일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정종택 전문가의 소확주 매매 핵심 전략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하하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닥터스탁 시즌2 오늘은 정종택 주식닥터와 함께 시장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초보자도 함께 따라할 수 있는 강의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투자 트렌드를 꿰뚫는 통찰력, 안목을 길러주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셨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원포인트 주식 렉슨 1강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기업을 박스권에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1년 직전 연도에도 사상 최대의 실적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1분기에도 실적을 기록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실적은 좋지만 우상향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근 같은 주식시장에선 변동성이 큰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위로 업사이드는 제한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박스권 내에서 유효하게 박스권 매매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오늘 몇 가지 좀 사례를 드리고 몇 가지 조건, 지지와 저항이라든지 그리고 실적을 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직전 연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지난 분기라고 하면 가장 최근이 바로 올해 1분기고요. 1분기의 영업이익이 작년 2021년 1분기 대비해서 성장을 했거나 또는 작년 4분기 실적 대비해서 성장한 기업이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어야만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핵심적인 포인트는 단순히 과거의 실적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실적 데이터도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인지에 대해 그 부분까지 가치를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있는 것처럼 미래에도 계속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부합하는 기업을 1차적으로 사상 최대 실적 기업이라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은 주가가 왜 안 갈까요? 라고 하는 문의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시장이라는 건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고 그런 곳에서 내가 투자하는 종목과 기업이 실적이 좋은데 왜 안 가요? 라는 질문보다는 차라리 그 가운데 안에서 저항과 지지를 좀 선을 그어놓고 저항받을 때는 매도, 지지선에선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전략들을 좀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얘기 드린 게 이제 기본적 분석, 실적이라고 좀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기술적 분석 중에 가장 기초 중에 구초,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지지, 어느 정도 주가가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받는 게 바로 지지선이라고 하고요. 이 주가가 어느 정도 선 이상 위로 못 가는 거를 저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는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기업의 일봉 차트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를 이제 지지로 본다고 했을 때 바로 여기까지 15,500원까지는 좀 저항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항을 받고 나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당시 이슈가 있었던 것 자체가 이제 피크아웃 얘기들이 나오면서 PCB 기판주 쪽이 좀 주가 조정이 좀 상당히 컸었고요. 이때 바로 장대 양봉이 나왔던 거는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으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었던 이 지지선을 살짝 이탈하기는 했지만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절대 큰 폭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지지선부터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굉장히 좀 좋은 전략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시장이라는 건 실적은 좋지만 이런 주가가 등락폭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비록 이번 이 사이클에서 수익을 거두지 못했을지언정 다음 사이클에서 또다시 10,000원대 부근까지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 저항선 부근에서 언저리 머물다가 다시 한번 주가는 또 내려갔고 이 지지선을 받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는 쌍바닥을 만들고 지금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지고 있고요.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바로 이 지지를 깨게 되면 이 바로 지지선은 저항이 되는 거고요. 이 새롭게 만들어진 이 저점이 바로 지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온 것처럼 지지라는 표현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 지지선을 뚫고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했을 때는 다시 여기가 저항이 되고 지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선은 지지선일 수도 있고 저항선일 수 있다. 캔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지와 저항을 받는 이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아시면서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실적이 좋은 기업 플러스 이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실적이 뛰어난 기업들은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습니다. 하방 지지선이 좀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 있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잠시 지지선을 이탈할 수 있지만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결국에는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재료와 테마로 올라가서 자칫 잘못 엇박자에 엇갈린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 기업들은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펀드멘탈이 튼튼하고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일 때는 하방 지지선이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 좀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만약에 재료 테마로만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면 손절하는 사례가 굉장히 빈번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투자를 하신다면 기왕지사 재료와 테마, 모멘텀도 있지만 실적까지 확실히 받쳐주는 기업을 투자를 해야만이 계좌, 결국 주식이라는 건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실적도 같이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적이 계속 성장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저점을 좀 높여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 주가 펀드멘탈이 굉장히 좀 강력하기 때문에 저점을 높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덕산하이메탈 보신 것처럼 전고점을 뚫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들도 보여주는 경우가 자주 연출되는 기업들이 바로 소학주, 작지만 강한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머니 Q&C 먼저 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1차 매수라고 좀 보시고 여기가 이제 1차 매도 타이밍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주가는 지지부진하다가 이 굉장한 상승흠을 보여줬던 건 바로 1분기 실적이었습니다. 예상 컨센서스는 약 240억 원 영업이익이었는데 340억을 실적을 실현시키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지금 그동안 있었던 주가 지수 흐름 대비해서는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견조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1차 매수와 1차 매도 사이클의 흐름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이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실적 모멘텀이 있다고 했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멘티브라는 기업을 인수해서 커츠를 만드는 기업인데 석영이라는 원자재를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지만 수직 개발을 시켜서 원가 관리를 잘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실적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 2018년 대비해서 좋지 않았고 역성장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2020년에 약 30~40% 되는 영업이익 성장폭을 보여줬고 그리고 2021년에는 2배 넘는 실적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좀 얘기 드려보자면 2021년 기준으로 2020년과 비교해 봤을 때 2021년은 2020년에도 19년보다 성장을 했지만 2020년 실적이 2021년은 더욱 큰 폭으로 성장했다는 게 바로 투자 포인트입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밖에 성장은 못했지만 큰 폭으로 전 성장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바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굉장하게 큰 폭으로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배 넘는 111% 정도의 성장을 보여주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2021년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3배 넘는 성장을 보여줬다는 거. 아까 얘기 드렸던 거 영업이익 보시게 되면 2020년 영업이익은 8%였습니다. 근데 2021년에 영업이익은 77%나 성장한 14%나 됐습니다. 결국은 아까 얘기 드렸던 수직 계열을 통해서 원자재 공급을 잘해왔고 원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돈을 잘 벌었다. 그게 2021년 실적에 보여줬고요. 2021년 연간 영업이익이 868억인데 이번 1분기 실적이 340억이었다는 거. 남은 2분기, 4분기, 3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때 좋은 실적만 거둔다고 했을 때 이 회사의 주가는 지금도 역사적 신고가지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다. 당연한 주가 조정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1분기 실적 얘기 드린 거 보여주자면 순이익 컨센서스가 무려 50%나 상회했다는 겁니다. 증권사에서는 50억, 예를 들어서 50억이라는 실적을 예상하고 있는데 순이익을 이 회사는 100억이라는 순이익을 거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5억 정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까지 같이 체크하셔라.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연간 실적도 좋았고 이번 직전 분기 1분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잘 체크하셔야 된다. 물론 다만 지금 주가가 역사적 신고가 부분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자리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유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CJ 프레시웨이입니다. CJ 프레시웨이 또한 1차적인 매수 타이밍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고점을 찍었지만
다시 지금 2차 매수 구간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1차 매수 구간보다는 소폭 높아진 저점을 높이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기본적 분석에서는 이 저점을 높인다는 건 상당히 좋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좀 주요 포인트로 기록을 해놨지만 2차 매수는 1차 매수보다 저점을 높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싸게 살 수도 있지만 결국엔 이 회사가 보여줄 2분기 실적 그리고 올해 나머지 하반기 실적까지 같이 체크해 보신다면 지금 주가 자리가 싼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력을 높이셔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실적은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적자가 났습니다. 매출액도 거의 6천억 정도가 증발이 되었고요. 2021년에는 그거보다 더 큰 2019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약 7천억 정도 증발이 됐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인 556억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순이익은 3배나 성장하면서 311억이라는 순이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액은 26% 역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19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1%. 하지만 매출액이 줄어든 과정에서도 고무적인 영업이익이었다고 봐주실 수는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당연히 3배 가까운 성장을 보였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1분기 실적 어땠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5,643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3% 정도밖에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106억 원으로 2.37배 정도 성장을 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포인트는 이 회사가 거두었던 이번 1분기 56억 순이익은 컨센서스 대비해서 무려 2배 정도 상회하는 실적을 좀 보여줬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좀 강조드리지만 작년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었고 그런 기업들은 올해에도 계속적으로 돈을 잘 벌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그런 것들이 이번 1분기 실적에도 고스란히 다 반영되었다는 것을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기업들인 원익QNC나 CJ프레시웨이에서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바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오늘 장전 전략에 이제 임플란트 쪽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해당 기업은 임플란트 치과 치료 받는 엑스레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다양한 지역에 좀 매출이 다분포가 되어 있다는 게 상당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고요. 1차적으로 이 매수 포인트를 잡고 여기에 이제 매도 포인트를 잡았다고 했을 때 다시 주가가 내려온다고 했을 때는 사실 저점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해 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부터도 충분히 모아간다면 제가 얘기 드렸던 이 사상 최대 실적 기업들이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 또한 1차 매수 때보다 2차 매수 구간이 조금 더 저점을 높였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네, 실적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2019년 대비해서 역성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 비말로 이제 바이러스가 좀 전파가 되다 보니까 치과 치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연된 부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역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이연 수요가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면서 2021년에는 매출액은 35%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17% 성장을 했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특히나 좀 도드라지는데요. 2020년에는 영업이익률이 13%, 그리고 2021년에는 21%까지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은 무려 60% 정도 성장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1분기 실적을 가지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2분기, 3분기, 4분기 남은 하반기 실적까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 회사의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것도 분명 유효한 전략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1분기 실적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15% 성장한 86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7% 성장한 152억 원,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에서 2% 성장한 150억 정도였고요. 순이익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12% 정도 상회했다는 것도 굉장히 좀 고무적인 숫자 데이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이제 인터로조라는 기업입니다. 이 콘택트 렌즈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자체적으로 브랜드도 있지만 세계적인 유수의
기업들의 어떤 물량을 받아와서 OEM까지 같이 하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1차 매수 포인트가 있었을 것 같고요. 이 사이클이 아니더라도 이 다음 사이클은 이 전 사이클보다 높아졌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1차적으로 매도를 타이밍을 잡는 것도 되게 유효했던 전략이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실적을 발표하고 계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바텍이나 CJ프레시오이나 저점은 높이지만 2차 매수 구간이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앞으로 2분기 그리고 남은 하반기까지 실적들을 체크하면서 어떤 주가 흐름들을 보일지를 같이 체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과거에 또 돈을 잘 벌었던 기업은 미래에도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DNA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지금 이 주가 조정에 대해서 겁먹기보다는 충분히 분할 매수와 아직 결국에는 이제 EPS 허가 싸진다는 거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에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결국에는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로 삼으시는 게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실적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똑같이 아무래도 마스크를 좀 쓰고 다니다 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이런 외모, 미용 가꾸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적어졌을 거고요. 그 가운데서 2020년에 역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매출액과 그리고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33%,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90%,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63%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코로나 터지기 전인 2019년 수준인 영업이익률 24%까지 높아졌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출액 1분기 실적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좀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만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었고요. 그리고 1분기도 좋은 실적을 보여준 기업들을 가져왔다는 얘기 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로즈의 이번 1분기 매출액은 17% 성장한, 전년 동기 대비 17% 성장한 285억 원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0억, 이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50%나 성장을 했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도 56억 원이고요. 순이익이 컨센서스, 증권사에서 내놓는 예상치보다 무려 44%나 상회하는 스코어를 보였다는 거. 앞으로의 좀 주가 흐름들이 더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라스트로 연우라는 기업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화장품 섹터가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럭셔리 브랜드를 제외한 중저가 브랜드들이 이제 차이나 뷰티에 좀 밀리면서 실적 부진을 냈고요. 그 과정에서 주가 조정폭이 굉장히 많이 컸었습니다. 이 연우라는 기업은 화장품 원재료를 넣는 용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2021년 화장품 주들과 다르게 좋은 실적을 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를 이제 1차 타이밍으로 봤을 때 네, 2차, 여기 1차 매도 구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모멘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모멘텀은 한국 콜마로 이제 체제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주가는 다시 드라마틱하게 크게 상승을 보여줬고요. 제가 이 포인트를 왜 가져왔냐면 돈을 잘 벌고 과거에도 잘 벌고 미래에도 잘 벌고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들은 이런 매각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큰 기업들의 매각에 M&A가 되는 기업일 거고요. 이런 모멘텀은 사실 실적 대비 어떤 목표 주가를 계산한다기보다는 재료와 테마로서 매도 자리로 접근하는 것들이 괜찮았던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지금 이 주가는 1차 매수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최근에 어느 정도 양봉 흐름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지만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제가 이 기업은 물음표, 퀘스천 마크를 좀 찍어놨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업은 작년 실적만큼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없었던 영업이익을 거둔 기업이고요. 매출액은 14%,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87%. 의뢰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매출액만 성장을 덜 한다고 했을 때는 뭔가 수익성이 더 좋아졌다는 측면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연우라는 기업은 2021년 영업이익이 87% 성장했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132%나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단 한 번도 2016년을 제외하고는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적이 없었지만 2021년 10%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면서 2020년 대비해서 64%나 영업이익률이 높아졌다는 거 좀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좋아졌다는 건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비록 절대적인 수치로는 영업이익률이 4%밖에 성장을 안 한 거지만 4%밖에 높아진 건 절대적인 수치가 4% 정도만 높아진 거지만
성장률로 놓고 봤을 때 64% 성장했다는 거. 이 뜻은 결국 수익성이 64%나 좋아졌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퀘스천 마크를 찍어놨던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이 작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그렇게 좋은 실적을 걷어내지를 못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675억 원이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역성장한 마이너스 5%,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9억 원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2021년 1분기 대비해서 55% 하락한 29억 원이라는 스코어를 좀 기록을 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만큼 절반 가까이 감소하면서 27억 원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화장품 섹터가 지금 전반적으로 좀 굉장한 부침을 겪고 있고 특히나 이번 2분기 때 중국 봉쇄가 있었기 때문에 실적은 좋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펙 그리고 한국콜마 그리고 연우를 비롯해서 코스맥스 좋지 않은 흐름들을 보이고는 있겠지만 지금부터 좀 다시금 관심을 가져볼 때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까지의 어떤 주가 하락폭, 주가의 실적이 부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을 했다면 지금부터 최근에 나왔다가 보여드렸던 양봉의 흐름들이 3, 4분기 어떤 리오프닝 주 수혜로 다시 한번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언제까지나 계속 하락하는 기업, 주가가 그리고 언제까지나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은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등락이라는 건 당연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고 주식 투자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겪어내고 이겨내야 할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실적 부진에서 제외시키기보다는 지금부터 이 회사가 바닥을 찍고 3분기, 4분기 그리고 하반기까지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줄지까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를 해야만이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이 뛰어난 기업들은 하방의 지지폭이 견조하기 때문에 지수 대비해서 떨어지는 폭이 덜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에서 받쳐주기 한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아까 얘기 드렸던 이제 CJ 프레시웨이나 바텍 같은 기업들은 2020년 그리고 굉장히 2020년 어려운 실적을 거둬냈습니다. 근데 21년 실적을 본격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 상승 흐름폭이 있었고 1분기까지 좋은 실적을 냈지만 주가 조정이 있는 과정. 그래도 2분기,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좋은 흐름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런 기업들은 어느 정도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하신다면 유효한 투자, 좋은 투자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다시 한번 오늘 좀 강의에 대해서 아까 기술적 분석 내용들 그리고 기본적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직전 연도가 사상 최대 이 영업이익을 거둔 기업이어야 하고요. 플러스 이 교집합으로 지난 분기 영업이나 전년 동기 전분기 대비 성장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까지도 실적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어야 된다는 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지와 저항을 공략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우선은 이 첫 번째 자리에서만큼은 이 자리가 지지인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다음 이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이 자리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처음부터 여기가 바닥이라고 무조건 다 공략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나눠서 첫 번째 진입, 두 번째 진입을 해서 평단을 낮추는 것도 분명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에서는 현금이 매우 중요하고요. 주가 지수가 어느 정도 상하, 박스권에 갇혀 있는 과정에서는 실적이 좋으면 지수를 이길 수도 있지만 상당 부분 지수를 이기기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주가 지수가 돌아설 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주가 지수의 상승폭보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시국에서 변동성이나 하락장에서 좋은 기업들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와 저항도 같이 좀 파악을 하시면서 실적도 좋고 작년 실적도 좋고 1분기 실적도 좋았는데 지지와 저항이 좀 어디였는지 좀 체크를 하시면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이 뛰어난 기업은 하방 지지선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많이 흘러내리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료 테마 모멘텀도 분명 좋지만 실적을 같이 보셔야만이 확률 높은 투자가 가능할 것 같고 빈번한 손절 횟수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 핵심에는 실적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적이 과거에도 몇 년 동안 성장을 했고 미래에도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원익 Q&C처럼 결국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 52주 신고가라든지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사상 최대 실적 기업의 박스권 매매를 해보자. 오늘 강의 1강이었습니다.
지지와 저항을 좀 체크해보자라고 하면서 또 매매할 수 있는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정종택 주식 닥터 반짝반짝 빛나는 수익률 비법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샵 3772번 하하 두 글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상황 어떻게 좀 참석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QR코드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 실행을 시키신 후에요. TV 화면에 보이는 이 QR코드에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면 영어 링크가 나올 겁니다. 자, 그곳을 클릭 누르시고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의 문자 번호 샵 3772를 입력하시고 정종택 이렇게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으로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단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정종택 세 글자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깜짝 상품도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샵 3772로 하하하 아니죠. 하하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생방송이 끝난 후에 50분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소확주 매매 핵심 전략 3일 이용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하하 두 글자 보내주시면 50분 당첨될 확률 높아지니까요.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주식 닥터 전문가들이 시별을 기울여서 발굴한 종목, 이른바 다크호스 공략주를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도 오늘 눈 크게 뜨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정종택 전문가님. 그동안 출연하신 신대가 투자 비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공략주로 주신 종목들이 정말 상승률이 좋았다라는 또 소문을 들었습니다. 네.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사실이었고요. 오늘 사실 사례로 설명드렸던 기업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뭐 실적이 2020년 대비해서 2021년에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돌아섰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없었던 실적들을 보여줬던 기업들이었고요. 뭐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뭐 CJ 프레시웨이라든지 바텍 같은 경우도 사실 임플란트 주식 대비해서는 주가 흐름폭이 약했지만 결국에는 30% 이상 넘는 수익률도 좀 보여줬다라는 거. 그 외에도 또 기업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하나 기업을 통해서 다른 기업들도 같이 좀 체크를 좀 하고 있는데요. 나무가라는 기업의 최대 지주가 이제 드림텍이고요. 드림텍이라는 기업의 최대 지주가 유니캐스트입니다. 근데 이 세 개의 사 모두가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고 이번 1분기에도 모두 다 작년 영업이익의 거의 반 이상을 1분기에 돈을 벌면서 좋은 주가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수가 좀 안 가면서 굉장히 횡보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 결국에는 시장이 돌아설 때는 다른 기업들보다는 더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좋은 종목들을 발굴한다라고 하니까 닥터스탁 시즌2에서 어떤 종목 또 다크호스 공략주로 어떤 첫 번째 종목을 가져오셨을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말씀해 주시기 바랄게요. 첫 번째 종목은 한솔재즈입니다. 예, 이제 재지주 관련주 이제 아무래도 다 디지털화되고 전산화가 되고 있는데 재지주 이제 앞으로 투자를 해도 될까요?라고 얘기를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고요. 작년에는 대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21년 실적은 좋은 흐름들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물동량, 운반비에 대한 비용 증가 부분 그리고 펄프에 대한 원재재 가격 인상 부분으로 인해서 회사가 그런 부분들을 다 떠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실적은 작년에 좋은 실적은 아니었지만 이번 1분기가 어떤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가져오게 됐습니다. 증권사의 예상 컨센서스보다 크게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좀 보여주게 됐고요.
그 가운데서 확인을 좀 해보니 운반비에 대한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화를 시켰고 펄프 가격 인상분에 대해서는 판가를 인상시킴으로써 수익성을 좀 보존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분기에 좋은 실적을 좀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지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는 이 인쇄용지, 이 회사가 1월 달에 판가 인상을 7% 정도를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원자재 가격, 그리고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자극을 받은 과정에서 회사에 대한 원가는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1분기에 좋은 실적을 냈다는 건 온전히 다 판가 인상을 시켰고요. 그 가운데서도 올해 7월 그리고 이 회사가 독보적인 시장 지위력을 가지고 있는 이 가멸지 부분에서도 최대 수출 가격을 15% 정도 인상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그동안에 다 떠안고 있던 이 원자재 인상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익성으로 좀 가져갈 것 같고요. 지금 당장 1분기에도 좋은 실적 보여줬지만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사실 그동안에 없었던 영업이익 실적을 올해 한 해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작년 사상 최대 실적 기업은 아니지만 작년의 부진 요인들이 악재가 사라지고 1분기에 좋은 실적을 거둬냄으로써 다시 한번 이번 1분기를 기점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이제 친환경 소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아직 매출 기여도는 적지만 이런 모멘텀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의 좀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지금 1월 27일 11,250원 이 저점을 찍고 4월 26일 날 15,25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조정을 받는 과정이 있었고요. 이날 5월 25일 날 제지 관련주들 펄프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 40%나 인상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가는 이때 한번 크게 시세를 분출하고 나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보는 기술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좀 소확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못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펄프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 40% 인상되어서 제지주, 전반주들이 많이 상승폭을 보였지만 이 뒷꼬리가 달리면서 이 영망치 캔들이 만들어졌다는 건 개인적으로 매도세가 많다고 생각들 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캔들 모양이기도 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하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일정 부분 조정은 받았지만 어제 오늘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밑에 보이시는 제가 보는 이제 스토캐스틱 지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밑에 갈수록 과매도 구간이라 해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흐름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해당 기업이 어느 정도 지금부터는 좋은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매수 좀 타이밍을 좀 잡아드려 보자면 매수가는 13,700원에서 14,000원 사이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3,000원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15,000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16,500원까지 같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정말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한솔재질을 눈여겨보신 것 같습니다. 매매 타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내일장을 좀 이기는 필승 투자 전략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내일 좀 시장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지 좀 저희가 필승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내일 우리나라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4월 CPI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8%나 상승을 했고요.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수치입니다.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도 미국이나 우리나라 등 모두 빅스텝 또는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인상분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선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던 원익QNC라는 기업도 결국 이 석영이라는 원재주를 자기 계열사로부터 수직 계열화 시켜가지고 원활한 적당한 가격에 잘 받아왔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게 나왔고요. 여타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좋은 1분기 실적을 거둬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결국 다시 한번 좀 기추가 주목되는 게 내일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 예상치로는 5% 정도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이는 14년 만에 최대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지금 뭔가를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전략보다는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망을 하고 시장은 하락을 했지만 펀더멘탈, 실적에 대한 변함이 없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좀 선별적으로 공략을 하시면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작년에도 실적이 좋았고요. 그리고 이번 1분기 실적이 좋았고 내년과 올해도 계속적으로 좋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접근하셔야만이 10개 중에
세 개 중에 이런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이제 포트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는 궁극적으로 시장이 돌아설 때 다른 여타 사람들보다 계좌가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참 많은데 저희가 시간이 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50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스탁 시즌2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 5시 정말 정석태 전문가님의 매력을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유튜브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 장 검색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후 5시부터 실시간 저희 생방송으로 진행되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오후 4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